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앞서 잠시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와 국제 정세 관련된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개성공단 재가동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남북의 합의대로 어제 시운전이 시작되면서 개성공단이 4월 중단 사태 이후에 166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123개 업체 중에서 90개 업체가 시운전을 하거나 부분 가동 혹은 전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출근한 북한 노동자는 3만 2천 명 정도였는데요. 중단 전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한 5만 3천 명 정도였으니까 3분의 2 정도가 첫날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의 공단 체류도 시작됐는데요. 어제 739명이 북쪽으로 올라갔고 그중에서 459명은 안 내려오고 거기 남아서 체류를 시작했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이 의욕이 넘치고 또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다고 어제 저녁에 다시 내려온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정상화가 완전히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섬유나 봉제 이런 업종들은 남쪽에서의 주문량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가을 물량은 수주를 못했고 겨울 물량도 아직까지 완전히 확보가 안 돼서 당분간 가동률이 낮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자나 금속 이런 업종들은 정밀 설비가 부식된 경우가 많아서 그걸 고친 다음에 재가동에 들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6개월이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멈춰서 있던 그런 상처인데요. 남북이 합의한 대로 앞으로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공단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 명단, 최종 명단을 어제 교환했죠? 어제 남북 적십자사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의 최종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남쪽 방문단 95명이 3일 동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또 후반부 3일은 북쪽 방문단 100명이 남쪽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순서입니다. 장소는 금강산인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5년 동안 이산가족 행사가 2번밖에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쨌든 취임 첫 해에 첫 테이프를 끊게 됐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6자 회담 기념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8주년을 맞아서 내일부터 베이징에서 기념 세미나가 열립니다. 예. 중국이 제안한 반관 반민의 행사인데요.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보내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각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하고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했는데요. 북한은 수석대표인 리영호 부상도 보냈지만 그보다 한 급 높은 김계관 제1부상까지 보낸 겁니다. 우리 정부는 누구를 보냅니까? 한국하고 미국은 북한과는 반대로 수석대표보다 한두 급 낮은 인사들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를 하기 전에는 북한하고 본격적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공식 회담도 아니고 세미나를 하는 거니까 이런 기회에 수석대표들을 보내서 북한한테 사전 조치가 구체적으로 뭐고 또 언제까지 하라 이런 요구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 이런 추석 민심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하고 또 반대로 핵 문제처럼 표시가 잘 안 나는 숙제에서는 북한 탓만 하고 또 한국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 그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꽤 많은 분들이 숨졌군요. 예,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해군 복합단지 안에 있는 한 사령부 건물에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8시 반쯤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최소 1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예. 1명 혹은 2명의 괴한이 건물 4층에 올라가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정확히 용의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범행 동기가 뭔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무장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어서 수도 전 지역 그리고 연방의회, 국방부 청사 이런 데 경비가 강화됐고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 의사당하고 백악관하고도 가까운 곳에서 사건이 났고 또 9.11 테러 12주년이 막 지난 시점이라서 수도권 주민들이 또다시 테러 공포에 떨었습니다. 네, 미국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했던 연준 의장 후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죠? 예, 사임했습니까? 예, 사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으로 유력했던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의회 반대 때문에 그저께 자진 사임했는데요. 예. 월요일에 장을 연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그 사임을 환영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머스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라서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된다면 양적 완화를 일찍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전격 사임하면서 그런 우려가 사라졌고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주가 그리고 신흥국의 통화 가치 이런 것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한편으로 다른 유력 후보인 제닛 앨런 연준 부의장이 사실상 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 될 거라 이런 예상이 많은데요. 앨런 부의장 같은 경우는 정책을 급격히 바꾸는 것을 원치 않는 성향이라서 그 점도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 서머스 전 장관이 왜 사임했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서머스 장관은 아주 괴팍하고 공격적인 인물인데요. 예. 여당 의원들까지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는 걸 반대하고 나서니까 오바마 대통령한테 포기하겠다고 편지를 쓰고 물러났습니다. 영미권하고 유럽에서는 과거에는 이게 성장이냐 분배냐 이걸 가지고 경제정책의 보수 진보가 갈렸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긴축 정책을 지지하면 보수, 또 반대로 국가가 경기 부양책이라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진보라고 거칠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보수 쪽, 그러니까 긴축 지지자이다 보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아주 싫어하는데요.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5년 동안 그나마 경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는 정부가 채권을 사서 달러를 푸는 그 양적 완화의 공이 컸었는데 그거를 빨리 그만두려고 하니까 여당 의원들, 특히 진보적인 의원들의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네. 참, 이 서머스 어떤 사람이기에 사임했다고 다들 환영 일색입니까? 이 사람 경력이 아주 화려한 사람입니다. 클린턴 정부 때 90년대 말에 재무장관을 하면서 금융 파생상품 규제 이것을 없애는 데 앞장섰는데요. 네. 그게 미국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씨를 뿌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로 하버드대 총장도 하고 또 오바마 정부에서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월가하고 유착됐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인사이드 잡이라는 다큐 영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을 추적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서머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잘 나옵니다. 결국은 과거의 그런 경력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연준 의장으로 가는 서머스의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네. 자, 터키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이 있군요. 낯설지 않은 소식입니다. 대규모 SNS 대응팀을 터키 여당이 만들었다. 어떤 내용입니까? 터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이 소셜미디어 SNS 대응팀을 조직하고 6,000명을 고용했다고 터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정부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전국에 900여 개 지부로 구성이 되고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은 1,000여 명, 또 수도 앙카라는 600여 명, 그리고 제1야당의 텃밭인 이즈미르라는 지역에서는 400여 명 이렇게 3대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터키에서는 5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SNS가 그 반정부 시위에 큰 역할을 했었는데 정부가 거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취지로 대규모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이 터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터키 같은 경우는 국정원 같은 정부 조직이 아니라 당 조직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한국하고는 좀 다른 점인데요. 예. 그렇더라도 정당 보조금이라는 국민 세금이 결국은 쓰이지 않겠냐라는 점을 지적하는 터키 사람들의 비난이 역시 SNS 공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요즘에 인터넷 계엄령이라고 할 정도로 비판적인 네티즌들을 잡아들이고 반면에 우호적인 네티즌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SNS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축이 문제의 심각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 고맙습니다. 예.